오늘 좀 확실히 좀 어렵네요. 하락 종목이 지금 2,000개에 육박합니다. 1,995개 종목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 4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키워드 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짚어주실 건가 봐요. 시가총액 대형주는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이런 가운데 게임주하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어제 미국 보시면 최근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고용입니다. 그동안 메가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계속 해고를 하면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비용 감소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던 이유도 고용이 견조하고 소비가 견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려왔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일단 고용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런 지금의 기업들이 살고자 하면서 해고하면서 고용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소비를 흔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주면서 어제 미국 시장 기술주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락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 이후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섹터 쪽에서 좀 차익실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 반도체 IT 섹터주들로도 다시 또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반도체 IT 섹터주들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소비와 그렇게 크게 연동을 하지 않는 섹터, 이게 바이오 섹터하고요. 게임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 쪽들이 지금 좀 강한 흐름이죠. 특히 지금 자동차가 일정 부분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1분기에 조금 매출이 IRA 때문에 안 좋았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전기차향들이 좀 판매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활 소비 이런 부분보다는 자동차는 약간 큰 소비고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주 안에서 지금 지수 방어력이 있는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성우하이텍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의 흐름이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왔을 때도 잘 버텨줄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구매력이 약해졌을 때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따가 또 바이오 얘기도 하겠지만 바이오나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구매력과 소비 경기와 그렇게 연동하지 않는 이런 섹터 쪽들로의 시장의 관심이 조금 이동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만 갈까 싶으면은 귀신같이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또 호재도 악재로 둔갑시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장에서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면 앞서서 2,500 저항받으면 꽤 긴 기간 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조정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마음을 좀 비워놔야 될까요? 아니면 금세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수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로 수익이 나고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만 보겠습니다. 지수는 2,450선을 이탈하는 부분부터 약간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고요. 상대적으로 2,400선에 대한 견조함이 기반이었었기 때문에 지수 큰 틀에서 본다라면 2,400선이 깨지면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생각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상방으로는 2,500을 넘던 못 넘던 지금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어떻게 좀 잘 고르느냐. 결국에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도 상대적으로 소비가 불가피한 제약바이오, 이런 쪽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제약바이오 또 호재성 뉴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착안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해서 그동안 많이 빠졌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표들이 흔들리면 결국은 연준도 금리를 크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에 크게 연동하지 않으면서 소비에 크게 연동하지 않는 제약바이오, 게임 뭐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뭐 14일부터 열린 학회가 있고요. 또 6월에 아스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흐름이 살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도 다 급등했었고 계속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쪽 하고요. 이중항체, 항암 섹터 쪽들 흐름 강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레고캠, 에이벨바이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계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지노맨 컴퍼니, 뭐 고바이오랩, 뭐 CJ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 이어가면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지금 한미약품도 상당히 강세적인 3일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반면에 그동안 조금 못 올랐었던 삼바도 오늘 3만 원 올라주면서 기염을 토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지금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섹터 지금 환율이라든지 경기 부담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다시 또 관심도를 조금 올려주시면서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 못 오른 종목들 찾기 또 내지는 주도주들의 눌림목을 잘 활용하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혹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군이 있으세요? 제약바이오는 거의 지금 항암 쪽들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쪽들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테오젠, 그다음에 에벨바이오,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하고요. 최근에 뭐 시장 주도적인 역할은 뭐 아시다시피 삼천당 제약이 해주고 있는데요. 후발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쪽도 좀 보시면 하겠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올릭스나 뭐 나이백, 뭐 큐리언트 이런 부분들도 좀 생겨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바이오 쪽은 좀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이 나오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중요한데요.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쉬고 있는 안트로젠 같은 경우라든지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는 라파스 뭐 이런 쪽들도 뭐 실적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 좀 고려해서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좀 실적에 기반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임상 가치에 기반을 둘 것이냐 이거를 좀 잘 구분을 해서 종목을 좀 선별하시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종목을 후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가 2차전지 후발 소재주 그리고 장비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사실 전반적으로 좀 눌려 있는데 몇몇 종목군들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어떻게 활용할까요? 2차전지도 지금 장비주들 좋죠. 지금 PNT가 지금 거의 장비 대장입니다. 예전에도 PNT 전혀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바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미국 시장 진출해야 되면 장비 깔아야 되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속 납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막 찍힐 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재주들도 그동안 리튬만 보고 달려왔고 뭐 이런 쪽이었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만 보고 달려왔다라면은 지금 다시 SK 아이에티크 같이 분리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음극재 쪽 말씀드린 대로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구리동박 섹터의 뭐 조정폭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장비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미국에다 지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본다라면 2차전지 후발주 중에서는 장비주들 계속 주목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덜 오른 소재주들도 관심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차피 양극재, 음극재는 뭐 IRA에서 일정 부분 수혜가 되는 부분이 좀 확실한 모습이라서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시장 주도력을 기반으로 본다라면은 이들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서두르지 말고 항상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해당 섹터에서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오늘 삼성 SDI 변동성이 좀 커지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어제 급등하고 오늘은 하락하고 이런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셀 쪽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셀 쪽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미 좀 약간 기대치가 있었던 부분 속에서 신규적으로 좀 투자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있으면 지금 계속 이제 아시다시피 뭐 계약하고 짓겠다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자금이 투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또 셀 쪽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항상 테슬라가 좀 하락하면 좀 연동하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셀 쪽 같은 경우의 조정도 그냥 미국에서의 자율 전기차, 특히 뭐 테슬라의 하락 이런 부분에 조금 연동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뭐 요새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2차 전지에서 이 정도 변동성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좀 그렇습니다만은 삼성 SDI는 투자, 증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업체들보다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제 미국 쪽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SK나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공장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계약했던 스텔란티스 빼놓고 나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뭐랄까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필요하겠고, 항상 주가가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 실적에 대비해서 못 가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조금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셀들도 좀 빠지고 있는 상태, 대형주들 좀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부각되는 거는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 또 이런 움직임을 2차 전지 전반으로 좀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